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의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이든이 백악관 인테리어도 확 바꿨습니다. 트럼프의 사상이 묻어나는 것들을 모두 걷어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윈스턴 처칠의 두상을 치운 겁니다. 윈스턴 처칠은 오벌 오피스를 여러 번 들락날락했습니다. 처칠의 두상은 원래 2001년 토니 블레어가 조지 부시에게 증정한 겁니다. 그런데 2009년 오바마가 이를 치웠습니다. 그러자 당시 런던 시장이었던 보리스 존슨은 이를 영국에 대한 멸시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2017년에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놨고, 테레사 메이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두상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영화 다키스트 아워로도 잘 알려져 있는 처칠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영감을 준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처칠 다음으로 두드러진 변화는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초상화를 치워버린 점입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인데 없애버렸습니다. 아마도 앤드루 잭슨의 캐릭터가 여러모로 트럼프 대통령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성 권력이나 언론이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긴 앤드루 잭슨은 노동자와 농민의 친화적이었습니다. 블루 컬러가 지지층인 트럼프 대통령과 같습니다. 이른바 테쿰스의 저주로 유명한 레드스틱 크리크족과 전투를 벌인 인물이 바로 앤드루 잭슨입니다. 앤드루 잭슨은 1828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던 존 퀸시 아담스를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당시 선거전은 마타도어로 얼룩졌습니다. 퀸시 애덤스가 앤드루 잭슨의 집안 내력까지 들먹이면서 흑색 선전을 했었는데 학력이 변변치 못했던 앤드루 잭슨을 두고 잭 S라고 했습니다. 촌뜨기와 수컷 당나귀란 의미를 지닌 멸칭이었습니다. 당시 앤드루 잭슨은 이 별명을 오히려 당당히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상징 동물인 당나귀가 여기서 유래됐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미국의 7대 대통령인 앤드루 잭슨은 결과적으로 대중의 기반을 둔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오벌 오피스에 로버트 F. 케네디, 시저 샤베스, 로자 박스, 엘레나 루즈벨트를 가져다 놨습니다. 이 가운데 시저 샤베스의 흉상은 가족 사진 한가운데 배치했습니다. 시저 샤베스는 애리조나 출신의 멕시코계 라티노 농민 운동가입니다. 협동 농장을 경영하면서 개인 우상화까지 한 상당히 컨트로버셜한 좌파 성향의 인물입니다. 라틴계 권익을 지키자면서도 불법 이민자는 반대했습니다. 불법으로 이민 온 라티노들이 기존에 정착한 이민자들의 일자리를 싼 임금으로 빼앗거나 노조 파괴 용역이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멕시코 장벽 건설을 중단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해야 한다는 바이든의 입장과는 상충됩니다. 시저 샤베스의 한 친척은 그래서 바이든이 고맙긴 하지만 아리송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든이 선거에서 약한 부분이 라티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구애하는 하 차원으로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지지층인 농민을 파고드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이 모두 유지하고 있는 두상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흉상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트럼프나 오바마, 바이든이 모두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하는 인물입니다. 트럼프는 그를 자유민권의 상징으로, 오바마나 바이든은 인정평등이라는 이슈를 내세워 BLM을 옹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초상화와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의 등장인물 알렉산더 해밀턴과 토마스 제퍼슨의 초상화도 들여놨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성조기와 미군의 군별 기치를 비치한 반면 바이든은 성조기와 대통령 깃발 2개만 남겼습니다. 바이든이 취임 후 사인한 행정명령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하나는 향후 100일 동안 마스크 의무 착용입니다. 모든 연방 건물과 부지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바이든은 오는 4월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면 5만 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당일 저녁 바이든 일가는 링컨 메모리얼에서 가족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딸 애슐리 바이든과 사위 하워드 크레인, 손녀 나오미,
메이시, 나탈리 등 일가가 함께 했습니다. 바이든은 마스크 착용은 당파간 이슈가 아니다. 마스크 착용은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애국적 행동이며 자신이 이 때문에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민들의 여론은 곱지 않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폭스뉴스의 피터 두시가 이 문제를 묻자 젠 프사키 대변인은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다른 이슈들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기자실도 연방 건물인데 프사키는 왜 마스크를 쓰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브라이트바트는 이에 대해 규칙은 너희들이나 지키는 것이라는 표제로 비판했습니다. 향후 국제관계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미중 관계입니다. 브라이트바트는 바이든이 결국 친중 노선을 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대중 정책을 계승하면 미국은 운명을 구할 것이라고 관영 매체가 경고했다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환구시보를 인용했는데 중국 사회과학원의 루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의 외교 정책 지명자는 의회의 다른 정파를 달래기 위해 대중 강경책을 이야기하지만 일단 바이든의 세력이 요직을 장악하면 모두 친중으로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루샹은 미국에 대해 자기 발등 찍기 식의 보복 관세와 첨단 부품 판매 금지를 즉각 포기하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똑똑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이 시진핑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부통령 시절인 2015년입니다. 바이든이 현재 표면적으로는 대중 강경 노선인 것처럼 보이지만 바이든 주변의 인적 구성을 보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이든의 국가안전보좌관 지명자인 제이콥 설리번은 힐러리가 국무장관이었을 때 요직을 맡은 인물입니다. 제이콥 설리번은 당시 중국이 미국체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타이완을 버리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입장을 180도 바꿨다고 했는데 언제 다시 바뀔지 지켜봐야 합니다. 셰일 가스 혁명으로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국제 질서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트럼프 대통령은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뭘 했다가 정권을 넘겨주고 무책임하게 떠났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치 문외한으로 혜성처럼 등장한 그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알려진 것보다 권한이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길어야 8년이지만 다른 선출직 정치인들은 20-30년을 합니다. 모두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입니다. 정치권 자체가 썩은 물입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워싱턴 DC의 늪에서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기득권을 공유하는 한편입니다. 대통령은 이들의 대리인에 불과한 속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의 기득권에 정면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집권 초반기에 러시아 게이트라는 실체도 없는 누명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 배신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워싱턴 정치의 속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외국 원수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역대 미 대통령을 상대해본 푸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은 바뀌지만 정치는 항상 같다는 겁니다. 미국의 굳어진 관료체제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선출되면 브리프케이스를 든 정장 차림의 관리들이 와서 정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길들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가졌던 생각을 바꾸게 되는데 모든 행정부가 같은 패턴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 하나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관타나모를 폐쇄한다고 오바마가 공약했는데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